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계문 나가고 있어요. 계문이 저번 시간에 보통급 10계문을 나갔는데 대종사님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해서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정급 10계문 이렇게 30계문을 주셨어요. 저희에게. 근데 계문은 말 그대로 그게 삼가할 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삼가한다는 가장 그 좋은 표현이 열이박빙이라고 얼음이 이렇게 조심해서 가야지 언제 빠지. 우리 어릴 때 많이 빠져봤죠. 옛날에는 논이 있어요. 이게 깊은데 아니라도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논이 풀릴 때 날이 풀릴 때 보면은 거기도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푹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논이 왜 그러면 논을 지나가냐면 가로질러 가면 좋으니까. 뒤로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얼음이 얼면은 슉슉슉 빨리 가면은 좋으니까. 그래도 거기도 상황을 봐서 조심해서 가잖아요. 계문은 우리에게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지점을 말해 준 건데 대종사님의 계문은 그때 대종사님 법문 2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급 10계문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특신급 10계문을 살필 건데 이 계문은 또 법이 맨 마지막에 수행편의 맨 마지막이 법의 등급이에요. 법의 등급에 바로 그 3급 3위가 있는데 3급은 이게 보통 우리가 법위의 단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계문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법위의 시작은 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계문을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계문의 뜻을 잘 몰라갖고 옛날식 계문 같이 막 옛날에 계문 막 출가를 하면 몇 계문 여자들은 막 남자보다 더 많고 그런 거 없어요. 대종사님은 남녀 그냥 똑같고 그냥 그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뜻을 오늘 이제 특신급 10계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신급 10계문을 펴보세요. 특신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특신급 10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법에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구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이해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그래서 10개예요. 10개. 이게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법의 등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의 등급이 특신급을 보면 특신급은 보통급 10계문을 일일이 실행하고 제가 일일이라고 하면 10에 8, 9 정도 또 일일이라는 게 100% 이렇게 하면은 이런 한국말의 어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한 10에 8, 9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계를 받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계문은 법의 등급의 이 조항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대종사님 당대인 회보 제47호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 계를 범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째 조항이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그 당대는 회중사라고 했어요.
회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게 공중사나 회중사나 같은 말입니다. 자, 봅니다. 그때 당대의 해석이에요. 회중사, 공중사라고 보면 되죠. 회중이란 게 이런 거죠. 회는 모일회, 무리중. 그러니까 어떤 모임,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모임이에요. 이게 공중이죠, 공중.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회중사라 하는 것은 다만 우리 회중만을 말함이 아니라 어느 사회 어떠한 단체를 물러나고, 자, 여기 중요하죠. 중인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회중사로 간주하는데, 이 중인이 모여서 하는 건 다 회중사라는 거죠. 자, 단독 처리라 하는 것은 그 회중사를 자기에게 권리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처리함을 단독 처리를 하나니, 이게 자기에게 뭔가 맡겨져 있는 책임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막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떠한 공중을 물러나고, 이게 어떤 모임, 공적인 모임이죠. 모임을 물러나고 자기들의 목적한 사업을 하기로 하면 그곳에 참여하고 집합한 인원 전부가 대소사 간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모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역할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직으로 말하면 만일 총무부가 있다. 총부로 보면 총무부가 있다. 교육부가 있다. 근데 갑자기 총무부에서 교육부 일 막 이렇게 어느 날은 막 거기 끼어들어서 일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서로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된다는 거죠. 이게 권리와 책임이 이렇게 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자와 간부를 선정하여, 그렇잖아요. 거기 각자 이렇게 다 선정을 하죠. 각각 그 권리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서 직무를 위임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운전하게 하나니, 현재 우리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 부서가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의 한도가 있고, 그 역할의 책임자도 있고, 또 그 역할의 그 직무의 위임 어느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인 사업을 혼자 하지 않는 이상 나라시 모이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 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맡은 권리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독 처리가 아니다. 그렇죠. 거기 맡은 일을 하는 건 단독 처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무 처리의 책임을 맡지 아니한 자가 단독히 공사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비록 책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그 책임자의 위촉 없이 자기 의사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단독 처리로 간주하며,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런 일이. 또는 어떠한 회중을 물러나고 비록 대표자와 간부를 두었다 할지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간부 권리로서 처결하지 못하고 그 이상 결의기관인 의원회나 총회의 가결이 있어야만 할 일인데 그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간부들이 자유 처리하는 것도 또한 범죄로 간주한다. 월권 행위가 있어요. 월권 행위. 또는 어떤 그 집단의 약속 체계 등 하는 것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법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초법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지만은 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현실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초법적이야, 이런 사고를 갖는 한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현대사회로 갈수록 대중의 그 약속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돼. 그런데 대중의 뜻보다 내가 더 높아. 대중은 내가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게. 그래서 공중사 단독 처리는 특신급에 두었다는 것은, 특신이라는 건 뭐예요? 특신급이.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특별한 신심이죠. 특별한 신심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 이게 특신급이에요. 그런데
이 특신급은 그러면은 이런 특신급에 있는 사람이 행위는 뭐냐면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 않는다는 거예요. 특신급은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신급에서 이것이 딱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세워지면 나중에 다른 행위를 하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촉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범위 내에서 서로 한다는 있잖아요. 위촉이 없이 자기 의사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근데 이 말은 무엇을 해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책임 범위를 월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권. 모든 공중사는 서로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초법적인 존재는 없어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면 안 돼요. 설득을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많이 얘기하면 또 번잡해질 것 같습니다.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간에 그 시대에 따라서 대표자와 책임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도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약속 체제가 있고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성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해석이 크게 위배되지 않게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이게 공중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가? 천지는 그물이 하늘의 망은 구멍이 뻥뻥 커. 너무 커갖고 이게 그물인지도 몰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법률이란 게 막 치밀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뭐냐면 법률이라고 인간들이 난 법이 없어 못해요. 법이 규정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법을 가지고 서로 인간들이 상의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항상 대중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이게 지금 공중사라는 건 서로 공중함보다 높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만일 우리 교단에 나는 이 대중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특신급이 아니에요. 법위를 강등시켜버려야 돼요. 특신급도 아니니까. 특신급이 가벼운 급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성심껏. 대중의 그 뜻이 무엇인가? 대중과 함께 가는 게 뭔가? 대중을 위해 주는 게 뭔가? 나를 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특신급이다. 거기에 맞춰서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더 위와 뭔가 서로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협의할 거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공중사다. 공상 내 마음대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서로 간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봅시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만일 공중사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의 정말 모티브는 교헌 또는 우리들의 법규 이런 것이 만일 공중사에 위반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악법이에요. 고쳐야 돼요. 또 법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헌이나 모든 법은 정전의 가치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전의 가치가 있다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바꿔야 돼. 정전의 가치에 종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전의 가치를 그게 이렇게 뭔가 장애가 되잖아요.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게 원래는 법마 상정급에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행사님도 계문도 여기다 놔셨다가 저기다 놨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법마 상정급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 인류의 숙제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인류의 숙제, 저 자신의 숙제. 정말 과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과실이 타인에게 큰 해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이 자기의 과실은 타인이 알까 무서워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덮으려 하지만은 맞지. 이건 내 얘기예요. 그와 반면에 타인의 과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면 누가 뭐 했대 알 수.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런가? 그것을 두 번째는 이게 참 고민이야. 그것을 알아놓은 이상은 그 과실을 숨겨주는 사람은 적고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알아도 딱 나로 인해서 번지지는 않게 하겠다. 무심으로나 혹은 유심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나니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무심, 유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이 정도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악한 습관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악한 습관은 뭐냐면요. 뭐예요? 타인의 과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는 것도 악한 습관이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 다음에 문제. 그것을 아는 이상 그 과실을 숨기지 못하고 맨날 떠벌려. 거기만 가면 끝장이야. 그리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드러내려고 그냥.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어찌 그러냐 하면 이 타인과를 말함으로 인해서 혹은 첫째가 이제 투쟁이라. 이거 알게 내가 만일 제가 어쩌대 해가지고 없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면 뭐라고 있어? 너 가만 안 둬. 네 것도 깐다. 나 지금 몇 개 알고 있어? 내 깔 거야? 싸우지. 혹은 극도의 원수를 맺어서 이게 심해지면서 이제 원수가 되죠. 세세생생 악독한 인업을 받게 되나니 갖고 서로 이제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수도인으로서는 항상 자기의 과실은 반성할지언정. 자기 과실은 반성하고 타인의 과실은 보지 말아야 하며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과실은 반성하고 타인의 과실은 그냥 봐도 그냥 거기서 끝. 혹 타인의 과실을 볼지라도 그것으로서 자기의 과실을 고치는 선생으로 삼을지언정 타인의 과실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나 만일 반대로 무심으로나 혹은 악의로서 고의적으로 이게 고의적으로 그래서 타인과를 말하고 보면 곧 범죄로 간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돼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건 분명히 서로 얘기를 해서 고치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또 구분 못 해갖고 또 정말 그거 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침범하면은 침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의 주권은 존중받아야 될 겁니다. 또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 판단들이 지도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고치세요. 이런 것도 다른 거예요. 그건 과실이 아니에요. 그건 타인의 과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불의예요. 과실과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불의까지도 타인의 과실이니까 내가 다 덮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불의에 침묵해야 되는 이 계문을 다른 사람이 과실을 말하지 말며가 이렇게 읽어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과실과 불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많이 그렇게 하죠. 단 지도권이 있는 자로, 여기서 보면 지도권인 지도인이죠. 교화 의미로서 그 사람은 신분상 손해가 없을 정도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과실을 들어 보이는 것이나 동지간 피차 이해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정도 서로 처지에서는 직접 그 과실을 들어 충고하는 것은 이 한의 부재함. 그러니까 이런 건 충고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서로. 근데 이해도 없는데 사람이 수영도 잘 아는데 막 하지는 말아라. 그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의 과실은 그러니까 과실, 개인적 관계에서 과실로 했지만 그게 대중에게 불이한 것이라면 이건 과실적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불의는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도 과실,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좀 창피한 일 같은 경우 그거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세요. 그냥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금은은 금전 같은 거예요. 요즘 옛날에 금은이 뭐였어요? 돈이었죠. 지금도 금은이 돈이죠. 돈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보는 보화, 패는 폐물. 요즘 폐물 같은 거 안 쓰죠. 요즘도 폐물 쓰나요? 금반지 같은 게 폐물인가? 다이아. 다이아. 보석. 그렇죠. 그것도 또 돈이 될 땐 돈이 되죠. 자, 여기서, 금은보패를 하는 것은 각가지 금전, 여기 나왔네. 금전, 보화, 폐물, 등속을 이름이니, 이거, 아까 금전, 보화, 폐물, 금은보패를 구하는데 정신을 뺏겼다 하는 것은 사능공상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업은, 이게 대무사님의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가르침은 이 직업, 이게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직업 가운데에도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이게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할 때 금은도 구하고, 법에도 구하고 하면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직업 가운데서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이렇게 사능공상 정당한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은보패만 그냥 어떻게 확 벌라고.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그런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어떻게 구할까 하는 그런 욕심에 끌려서 불의한 이 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거라는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맞는데 지금 이런 것 하나 이해가 될 거예요. 부동산 투기만 막 하는 거예요. 직업도 없이. 그건 사회적으로도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주식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떤 투자 개념은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애매한데, 근데 여기 말에는 대종사님이 정당한 직업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입금만 구하란다. 여기 관계된 것 중에, 투기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도 요 투기만 해가지고 대종사님 당대에도 미두노름이라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증권 같은 그곳에서 막 그냥 붙어서 그 일만 하고 막 그랬던 건데, 하여간 우리가 대종사님은 정당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만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있어요. 이거 있고 또 두 번째는 돈 하나 버는데 몰각, 빠져서 자기의 목적한 공부인의 의무를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종사님 가르침에 들어왔으면은 특신급이 되면은 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과 공부가 같이 어우러질까라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이것도 대종사님이 별로 특신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신급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도 예의 염치를 놓아버리고 오직 돈 하나에 급급한 자. 전부 다 예의 염치도 모르고 돈만 구하고 공부심도 없이 돈만 구하고 또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어떤 입금만 구하려고 하고 이런 건 다 대종사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특신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는 이거 전무 출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전문하기 위해 전무 출신을 한 자가 이렇게 이제 전무 출신을 한 자 있죠. 자가 자기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공연히 금은부패 구하는 데만 자주 계교와 연구를 더하여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가 되어요. 이 공부 이 사업에 등한한 자를 정신 빼앗긴 자라 하나니 그럼 여기서 정신은 뭘까요? 약간 좀 이게 이 정신을 과연 정신수양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정신으로 봐야 될까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를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다 그냥 뺏겨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특식급만 해도 우리가 공부심이 관심이 있는 단계잖아요. 이게 특식급이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이거 계보만 봐도 그렇잖아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 범계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재산을 치산한다고 하잖아요. 치산. 이게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관리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그런 거 잘하는 거야. 실업. 자기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실업. 자기 그 삶을 이렇게 직업을 탄탄히 하게 해놓는 거예요. 실업을 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과정이 단순하게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특신급은 아닌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해서 이 공부심도 놓쳐버리고 예의 염치도 놓쳐버리고 공부하려는 공부인의 의무도 놓쳐버리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불이한 그냥 입금만 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대종사님께서 특신급을 안 보신 거예요. 그럼 특신급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 하기가 신경키야 돼요. 그렇죠?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정도에 지나친 분수 밖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다. 분수 밖의 화려한 옷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명품? 이게 명품. 난 명품을 머릿속에 없었네. 생각이 없구만. 나 진짜. 명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네. 비록 분수에 맞는다 할지라도 대중생활을 하는 자로서,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대중생활을 하는 자로서 남에게 뛰어나는 게 튀는. 이게 뛰어나는 것은 튀는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튀는. 특수한 의복, 호사를 하는 것을 이름이니 대중생활이 뭐예요? 같이 사는 거, 이렇게 여럿이. 근데 아마 이게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것은 연예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이 시대에 따라 이게 튀는 것도 달라요.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 지금은 웬만 집에 갖고는 튀지도 않아. 괜찮아, 그런 거. 이런 것도 이런 모든 계문도
시대 상황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저는 좀 웬만치 제 마음에서 웬만치 입어갖고는 튀지도 않아. 내가 튀는 옷을 입기는 엄청 신경 써야 튀죠. 그리고 튀는 옷이라고 해도 대중들이 그냥 뭐 신경 안 켜요. 이 지금 시대에 튀일 정도 되면은 이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연이 풍기가 뭐예요? 풍기? 우리가 보통 풍기문란하죠.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야 풍기가 문란할까? 요즘은 타인의 사심을 조장한다. 타인의 사심을 조장할 정도. 그런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 번개로 간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션은 괜찮다는 거예요. 패션의 차원에서 입는 것을 가지고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면 해석하면 안 돼요. 패션 감각이 있어야죠, 우리가.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은 고민을 좀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패션 감각이 있는 걸 가지고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 것도, 너 의복을 빛나게 꾸몄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신의 패션에 무감각 것이나 신경 치세요. 딱 그래야지. 그럼 대종사님 의도 안 맞아요. 대종사님은 생활에 불편을 주려고 괴물을 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고도 다릅니다. 자,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놀지 말며, 이거 볼게요. 정당치 못한 벗이라 하는 것은 세속의 불량 폐류,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거칠며 염치 없는 무리.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이니 다만 불량 폐류뿐만 아니라 수도를 목적한 사람으로서 법강항마부, 지금 법강항마이죠. 정도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자기와 도가 같지 않는 사람과 항상 쫓아 노는 것도 이 계문에 번가되는 것이며, 이게 내가 만일 특신급이에요. 그럼 이 사람, 지금 특신급에 있는 사람은 법마 상정급이나 항마입 정도 사람을 어울리기를 좋아해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급이나 어울리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비록 회원 동지라 할지라도 소행이 불량한 사람과 당류, 같은 무리죠. 당류를 하여 그런 무리와 같이 어울려서 항상 상종해서 그 낮은 습관과 몹쓸 행동을 전염받게 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특신급은요, 향상심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특신급이에요. 내가 더 향상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을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면 이 말은 배우기를 좋아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특신급에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특신급에서 더 향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신급이 됐다는 것은 향상심,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뭔가 더 뭐든지 뛰어난 사람들을 쫓아 놀기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특신급이에요. 맞죠? 간단치 않아요, 특신급이. 특신급이 되면 우리 눈에 튀어요. 튄다고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강 항마부 정도에 있는, 법강 항마이죠. 정도에 있는 자로서 자비로 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은 이 안에.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법강 항마이 정도 되면 이제 3급, 법마 상정급,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까지는 향상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항마이부터는 그 밑에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향상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돼. 거꾸로죠. 이제 항마이가 밑에 사람을 항마이가 됐는데 향상시켜 주려고 노력을 안 해. 이게 대인사님 그런 사람은 소호승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성 귀신에 빠졌다고 그러죠. 소승 독성 귀신. 그런 말 좀 무서워. 나도 독성 귀신에 빠졌나.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마에 오르면. 근데 잘 생각해. 자, 이게 회법 구호에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며라는 문목권에 대해서 서공남이 이 글이 있어요. 서공남은 누구시냐면요. 서중환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서공남의 딸이에요. 서중환 추산 서중환님의 딸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것은 사람다운 행성을 하지 아니하고 조행이 없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고 붉은 물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묻는다는 금묵자 흑 금주자 적고 이런 고어를 등장시키고 동무가 반 공부를 하여 준다. 원래 공부는 이 친구가 반전을 시켜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공부에 반전을 시켜요. 이것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모이면 공부가 되니까. 맞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정당한 것을 사귀며 항상 내 위에 어른을 가까이 하자고 주장합니다. 내 위에 어른 이런 거 정당한 것 이런 것이 뭐냐면 향상되기 위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또 대종경 변일품 16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당한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하는 원리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대종사의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이게 창신동 회관이에요. 대종사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든 대종사 그 연유를 물으시니 자연화 사례기를 자연화가 누구냐면은 이공주 구타오님 어머니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사기로 그러하나이다. 이게 대운사님이 밥을 좀 남기면 그걸 먹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절 같은 데서 이거 먹으면 천도도 잘 받고 성불도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신심으로 드신 거예요. 이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이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될 때는 여기서 밥이라고 하면 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찬도 마찬가지. 반찬도 밥 반찬 닭이에요. 밥을 먹게 될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될 것이요. 그렇죠. 그걸 한다. 그 마음이 항상 부처님과 친근하게 되죠. 자연히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도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도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 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될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은 참뜻이다. 이야, 대종사님 말씀 정말 사실이죠. 여기 어디에 그 이상한 신비로운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도 묻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었어요. 사실에 사실을 더해서 또 사실대로 말하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면 향상심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가깝게 하고 하듯이 대종사님을 가깝게 하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향상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특신급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해선 안 되나 항마위부터는 제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것을. 항마위가 돼갖고도 정당하지 못한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럼 항마위가 아니지. 항마위를 안 줘야죠. 자,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자, 말이라는 것은 발언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선후 차서가 있어야 하며 또는 중인, 여러 사람이 이제 모이는 장소는 언권, 발언권이죠.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서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돛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아수라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후차서의 언권, 이게 말의 권리, 손을 들으면 말하고, 그 사람이 말이 끝나면 손 안 들어도 서로 말할 때 말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툭툭 또 뭐 자기 말만 하고. 그럼 이건 난장판이 돼요. 언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타인이 말하는데 한 가지, 이게 같이 동시에 발언을 하여 차서와 언권을 파괴하여 장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곧 이 계문에 범하는 것이다. 맞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신급에 중요한 게 아니라 특신급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막 말하려고 해요. 이런 권리를 얻어서 해라. 중요한 거지, 이것도. 여기서 단 내가 이미 발언을 하였는데 저 사람이 발언하여 부득이 양인병
아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껴들어서 말하는 것은 나는 범견은 아니다는 거예요. 양인 서로 간에 병설 아울러서 말하는 양인 병설을 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의 범죄지 나에게 과실은 없다. 상세하죠? 저 사람이 말하면은 난 아니야. 그걸 계속 말하세요. 너는 범죄야. 딱 그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난 아니다. 너는 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발언권을 양해를 구하고 말을 해라. 이게 서로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신용 없지 말며 이게 옛날에는 보통 쉽게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대종사님 법문 첫 번째 법문 할 때 이게 보통급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징구로 옮겨왔다. 신용이 없다 하는 것은 첫째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것.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 신용 없다. 두 번째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해버려. 하는 것. 이것도 신용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겠다고 안 하는 것도 신용 없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는 것도 신용 없는 거고. 둘 중에 뭘 더 많이 해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도 있죠, 있기는. 그래도 패스로 하면은 앞배치가 맞네. 여기서 이제 뭘 설명을 하나 더 해줘요. 계문을, 일반 다른 거 계문을, 거면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계문을 범하는 것은 그 해당 상에서 하지 신용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잘못하면은 신용에 모든 게 다 걸리잖아요. 신용을 이 약속 체계에서만 사건의 약속 체계에서만 한정돼서 기재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게 원래 법마상정 7조에 있었어요. 그러다 특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길게 돼 있어요.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렇게 하고 사세요? 속으로는 막 불량한 마음을 먹으면서나 겉으로는. 이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교원영세, 감언이설, 뭐 이런 겁니다. 자,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해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할 마음을 품는 것을 이름이요. 저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익을 도모할 거야.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딱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겉으로 수단과 방편을 써서 가만히서로 꾸미는 거죠. 말은 그냥 가만히 뭐예요? 달콤한 말이잖아요. 이설은 와우 막 뿅 가게끔 막 진짜 말이 막 특이해. 이설 지리산 할 때 그 이가 이예요. 거기 지리산은 지혜가 특출하다는 것이고 여기 이설은 말 그대로 정말 말은 막 와 관심이 확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요? 사기꾼들이 잘하죠. 맞잖아요. 사기꾼들이 잘하잖아요. 이것을 비유를 해서 속에다가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파는 것이다. 이야 무섭죠. 속에서는 칼을 다 품고 있는데 겉으로 웃음. 무섭지.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보통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거든.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수도인인데도 이러면은 안 된다. 우리가 공부인이 됐으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와, 이거 우리가 잠자는 게 우리 오욕 중에 하나인데. 잠자는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잠자는 것 같이. 근데 여기 때 아닌 때 잠이라는 것은 밤 이외에 자는 것. 근데 사실 건강상에 잘 때 자야지. 정말 이건 우리 나를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하면 안 좋아요.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곳에 연고를 붙이는 것은 아래 같은 부디간 경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때 아닌 때 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성으로나 육신상으로 막대한 해독이 있는 것이다. 해독이 있죠. 여기 이게 건강에도 무조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래 그 연고의 그 사례로 어떠한 일로 인하여 정한 만큼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근데 잠이 부족해요. 그럼 자라요. 대현사님 그러니까 절대로 계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때 자라. 또 부족하면 자라.
또 뭐요? 병이나 극도의 노력으로 원기 회복하기 위해서 피곤해가지고. 원기 회복 때문에 자라 이거예요. 이러한 연고 이외라도 앉아서 잠깐 조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침했다고 해서 잠잤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10. 이해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라. 이게 옛날에 처음에는 보통급 7조에 있었어요. 자, 이해 아닌 노래 이해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를 하는 것은 현대의 유곽과 같은 매음, 환락의 장소와 그 외라도 나에게 청하지 아니하고 나의 관계할 바도 아닌 가무석을 쫓아감을 이름이니 이러한 장소를 쫓아 놀면은 범죄다. 단 사회와 교제하게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송별회 또는 축하형 같은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나 본조는 제가 회원에게는 관계가 없고 오직 출가 수도인에 하나여 이행할 것이라 함. 제가 알기도 관계없습니다. 전선생님 얼마나 이게 이 범죄가 생활에 더 조심해서 혹시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막 우리를 겸 갖고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신급 식계문도 만만치 않죠. 특신급 식계 정도를 지켜도 우리가 옆에서 야,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원칙대로 공부를 해보면 특신급 하나를 띄어도 우리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특신급 식계문을 봤습니다. 특신급 식계문을 법의 등급하고 연관해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